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재생 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입니다. 신에너지는 화석연료나 이런 핵발전 같이 기존에 쓰던 거를 제외한 처음 보는 거, 잘 쓰지 않았던 거, 연료전지나 아니면 수소에너지 같이 새롭게 나타나는 에너지를 신에너지라 하고요. 근데 뭐 새로운 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은 고갈의 염려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에너지 중에서 또 재활용 가능한 거, 다시 사용 가능한 걸 재생에너지라고 하죠. 그 두 개를 합친 걸 뭐라고 한다? 신재생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냈는데, 새롭게 발견됐는데 재사용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신재생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장점은 고갈 염려가 없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화석연료의 단점을 보완해야 되니까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문제가 없어야겠죠. 단순하게 CO2 배출이 없어야겠죠. 단점은 대부분이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가 단점이 되는 겁니다. 자세하게 한번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처음 나오는 게 해양에너지에 속하는 것 중에 조력발전이라는 게 있죠. 조력발전. 자, 조력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물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정해져 있죠. 밀물, 썰물 하루에 딱 뭡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12시간 간격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그걸 이용한 게 조력발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력발전이 있으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들어온 물을 모아 놓을 수 있는 방조제를 쌓아줘야 됩니다. 저쪽에 경기도에 가면 인공호수, 시화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방조제를 쌓아가지고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그러면 밀물 땐 물이 들어올 거고요. 썰물 땐 물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물이 들어올 때와 나갈 그 공간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바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보통 조력발전 경우에 들어올 때 나갈 때 다 발전에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복류식이라고 하고요. 들어올 때만 또는 나갈 때만 발전기를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뭐 단유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경기도에 있는 시화호는 한쪽 방향으로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방조제를 쌓아서 뭐 한다.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오죠. 그때 그 들어오는 바닷물이 뭘 돌려주는 거?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조력발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밀물 썰물은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밀물 썰물이 왜 생깁니까? 이게 이제 달하고 뭡니까? 태양입니까? 태양의 인력이 영향을 줘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에 드는 비용은 저렴하다. 그리고 밀물과 썰물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방조제를 쌓아놓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조제는 이렇게 작게 못 만듭니다. 굉장히 거대하게 새만금 방조제 이런 것처럼 굉장히 거대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건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이 방조제는 아무데나 설치할 수가 없죠. 정해져 있는 위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설치 장소가 제한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이 방조제를 쌓음으로써 뭔가 인위적으로 밀물과 썰물을 조절하고 갯벌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면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갯벌 파괴라든지 해양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조력발전은 방조제를 쌓아서 밀물과 썰물 때 발전기를 돌리는 거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죠. 두 번째가 파력발전인데 아까 조력발전은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는 거니까 사실은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이지 우리가 아까 배웠던 태양 에너지 때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파력발전은 기본적으로 파도가 쳐야 되죠. 파도는 바람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근본, 파도가 생길 수 있는 근본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맞습니다. 어쨌건 파도가 치죠. 그러면 파도가 들어와서 물이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파도가 들어오면 이 해수가 이렇게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압축이 되니까 압축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에 의해 압축된 공기 또는
물이 싹 빠져나가면 수면에 내려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 팽창하면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테니까 그때 역시나 발전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의 흐름에 따라 뭐의 압축? 바로 공기와 압축 팽창. 여기서 공기가 압축될 때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뭐한다? 발전기를 돌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조제를 설치는 굉장히 거대하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파력발전은 장점이 소규모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도로 에너지도 만들어내면서 파도를 막아주는 뭘로도 쓸 수 있다. 방파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조제와 다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그리고 넓은 해역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죠.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재생 가능하고 연료비 안 들면서 소규모 설치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소규모 설치하면 건설비가 작게 들 거 아닙니까? 단점은요. 일단 파도는 양을 예측할 수가 없죠. 조력과 비교한다면 밀물 썰물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근데 이거는 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 많았다 작았다 하면 파도가 많이 있었다 적게 있었다 하니까. 또 내구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파도가 뭐 수십 번, 수백 번 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 압축 팽창이 한두 번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손상의 염려가 크다. 즉 내구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발전과 비교해서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연료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료전지라는 건 뭐냐면 연료가 화학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떤 화학 반응을 하냐면 대표적으로 전자를 잃고 얻는 반응. 앞서 배웠던 산화하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연료들이 산화하는 반응, 전자를 잃고 얻음으로써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 그걸 연료전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림 보시면 이게 대표적인 수소, 산소 연료전지인데 한쪽에는 수소를 공급하죠. 수소는 전자를 잘 잃는 놈이고요. 한쪽에는 산소를 공급하죠. 산소는 전자를 잘 얻습니다. 그러면 자, 수소를 공급하면요. 이 수소가 두 개의 수소 분자입니까? 두 개의 수소 분자가 네 개의 수소 양이온을 만들면서 네 개의 전자를 잃게 됩니다. 뭐 이 두 개다 네 개다 하는 건 반응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함이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수소 기체가 전자를 잃고 수소 양이온을 만든다는 게 핵심입니다. 뭐 이 2자 4자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소 양이온과 이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 쪽으로? 산소를 공급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산소의 경우에는 뭘 받는 겁니까? 이동한 4개의 수소 양이온과 수소 기체가 잃어버린 전자 4개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바뀌냐면 2개의 물 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식을 한번 봅시다. 수소를 공급했더니 전자를 잃었죠? 이 잃은 전자가 뭐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까? 도선을 통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도선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 결국 수소를 공급한 곳에서 산소를 공급한 곳으로 전자가 이동하니까 항상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수소가 있는 곳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동해온 전자를 받는 산소를 공급한 쪽이 뭐가 되는 겁니까? 플러스 극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자의 이동 방향을 보고 전자가 나오는 곳이 마이너스 극, 전자가 들어가는 곳을 플러스 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산소가 이동해온 전자와 수소 이온을 받게 되죠. 이 수소 이온은 도선을 타고 이동할 수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전해질이라고 해서 뭘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이온을 이동시켜 줄 수 있는, 보통 전해질이라는 건 수용에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 이온은 뭐를 타고? 전해질 타고, 전자는 뭐를 타고? 도선을 타고 산소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산소가 전자를 얻어서 뭘 형성함으로써? 물을 형성함으로써 전체 반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 두 식을 합쳐볼까요? 이 두 식을 합쳐보면 결국 이 H2와 누가 만나서? O2가 만나서 사라지죠?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 화살표 왼쪽과 화살표 오른쪽 사라지죠?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우변에는 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론! 수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했더니 물이 형성되면서 뭐 하더라?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그게 바로 수소, 산소의 연료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전자를 잃는다. 우리 산화는 배웠죠? 산화 반응. 산소는 전자를 얻는다. 그래서 무슨 반응? 환원 반응. 좋죠? 뭐가 좋습니까? 첫 번째, 보통 우리가 화력, 화석연료, 핵발전, 수력발전 뭘 돌립니까? 발전기를 돌리거든요. 근데 태양전지와 마찬가지로 수소, 산소, 연료전지도 바로 전자가 이동을 해서 터빈을 돌리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뛰어나다?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죠?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다. 이유는 바로 발전기를 돌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죠?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직접 전환되고 발전을 하고 나면 무공해 물질이 물이 생기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도 물론 당연히 단점은 있겠죠. 수소와 산소가 연료인데요. 산소는 그래도 좀 덜한데 이 수소가 굉장히 뭐가 높다? 반응성이 높고요. 보통 우리가 좋은 연료라는 건 액체를 만들 수 있어야 이동도 좋고 좋은 연료가 되는데 수소는 사실은 액화시키기도 힘듭니다. 폭발성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추세는 이런 연료전지를 늘려가는 추세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외에 다른 발전을 보고 문제 풀 텐데 태양열 발전은 태양광과는 다릅니다. 태양광은 직접 전자를 이동시켰다면 태양열은 간단하죠. 열에 의한 뜨거운 열로 뭐한다?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터빈 돌리고 터빈이 발전기 돌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점은 설치 면적이 넓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과 기후 영향을 많이 받죠. 지열 발전은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에너지 있죠. 우리 마그마 만들어준 그 에너지. 그거를 이용해서 발전에 쓰는 것이 바로 지열 발전입니다. 지하수를 뭐한다거나 끓인다거나 해서 역시나 발전기 돌리는 거죠. 근데 이거 좋은 게 지구 내부 에너지 이용하면 난방도 좀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설치 장소가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산 활동이 있었거나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죠. 그래야 지구 내부 에너지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조류 발전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어떤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유난히 조류가 강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울들목 이런 데는 보면 이렇게 조류가 좁아지면서 강해지는 위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발전기를 설치하면 자연적으로 조류가 빨라지면서 그 발전기를 돌려주는 겁니다. 조력발전과의 차이는요. 조력발전은 인위적으로 방조제를 쌓아서 발전기를 심었다면 조류발전은 따로 방조제를 쌓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형적으로 조류가 좀 강한 곳, 조류가 빠르게 흐르는 곳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속현상, 그러니까 조류의 흐름이 강한 곳에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대규모 발전이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한데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딱 만들어서 정형화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조금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야 뭐 우리가 뭔가 신재생, 새롭게 만드는 가치가 있죠. 재생에너지니까 그거 관련이 없죠. 초기 투자 비용은 좀 사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맞는 말이면 굉장히 상용화 될 수 있을 텐데 초기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든다. 틀렸고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고가연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된 에너지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답은 3번이고요. 2번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으로 옳은 걸 골라라. 기억.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꼭 에너지가 좋은 건 아닙니다. 연료전지 같은 건 효율이 좋은데 조류발전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율 증가는 아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 맞고요.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 세대의 희생이 필요하다. 뭐 현재 세대도 살아야 되는데 희생을 하면 안 되겠죠? 같이 잘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뭡니까?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답이다. 3번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의 시와호에 건설된 조력발전 발전원리다. 방조제를 쌓아서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발전기 돌리는 거죠. 소규모 개발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방조제를 쌓고 발전기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는 불가능합니다. 소규모 가능한 건 파력발전이죠.
자원의 고갈 염려는 없는 거 맞고요. 그렇죠. 대규모로 생산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조제를 쌓는 과정에서 갯벌을 파괴할 수 있다 해서 답은 니은 이것이다. 4번 한번 볼까요? 이번엔 파력발전이죠. 파력발전은 파도가 칠 때마다 공기가 압축 팽창하는데 공기의 압축 팽창이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서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파도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겠죠? 그게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고, 해수면이 상승 또는 하강할 때 발전기 안에 공기의 흐름이 그렇죠. 터빈을 돌리는 거고요. 발전량이 기후에 관계가 많죠. 파도가 많이 치고 적게 치고 기후에 관계 많기 때문에 일정하진 않죠. 답은 기억, 니은이 답이 된다. 5번입니다.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종류다. 일단 먼저부터 확인합시다. 바람이 강해 파도가 풍부한 지역이니까 가는 일단 파력 발전. 나하고 나는 하나는 해수면의 높이 차이죠. 물이 들어올 때 모아놨다가 내보내고, 높이 차이는 뭐죠? 이걸 조력 발전이라고 하고, 방조제를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수의 흐름이 빠른 곳에다가 발전기 설치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조류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1번 가는 파력 발전이다. 맞고요. 나는 조력 발전, 다는 조류 발전. 나는 주로 우리나라의 동해안인데 조력, 조수간만 밀물 썰물 차이가 큰 곳은 어디입니까? 서해 이쪽이기 때문에 동해안이 아닙니다. 가나다는 발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진 않죠. 왜냐? 여기서 뭐 유해물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다. 답은 4번. 6번입니다. 그림만 봐도 가는 조력 발전. 가는 조력 발전. 규모가 굉장히 크죠. 나는 파력 발전. 그러면 가와 나는 신재생의 재생이니까 고갈염이 없고, 소규모 발전이 가능한 건 나입니다. 나. 파력이죠. 가는 굉장히 대규모의 방조제를 설치해야 되죠. 나는 가보다 건설비가 많이 들죠? 아니죠. 이건 소규모로 가능하기 때문에 적게 됩니다. 이 조력 발전이 굉장히 방조제 설치하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뭡니까? 기억이 되는 겁니다. 7번입니다.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나와 있는데, 태양광 발전은 뭐죠? 태양빛이 자유전자를 만들어서 전압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비대에너지 이용 맞고, 풍력은 재생인데 화력발전은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풍력발전은 화력발전보다 자원고갈이 쉽다. 이거 틀렸습니다. 풍력은 자원고갈이 염려가 없죠. 조력발전과 풍력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 바로 발전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앞서 배웠던 연료전지는 발전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원리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조력발전과 풍력발전은 발전기가 필요하죠? 그러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냐 안 하냐의 핵심은 발전기가 필요하냐 안 하냐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8번의 연료전지 문제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여기다 뭘 공급했기 때문에 수소기체를 공급해서 수소기체가 전자를 잃고 그 잃은 전자가 도선을 타고 이동을 하죠. 전자가 수소를 공급한 곳에서 나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전자는 도선을 타고 움직이면서 전류 흘려주고, 수소 양유는 전해질을 통해 산소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수소를 공급했다. 니은 뭘 공급한 겁니까? 산소를 공급해서 이 산소가 전자 얻고 수소 양이온 얻어가지고 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한다. 그리고 연료전지 특징이 뭡니까? 발전기 필요하지 않다.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환된다. 이걸 우리는 연료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억은 수소니까 니은은 틀렸고, 반응 후 생성물로 물 생기는 건 맞는데 그 어디에도 이산화탄소가 생기진 않죠.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이 되는 겁니다. 10번 볼까요? 역시나 수소, 산소, 연료전지 문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수소는 전자를 잃고 뭐 된다는 거, 전자 잃으니까 수소는 산화된다는 거. 그러면 그 수소가 잃어버린 전자가
도선을 타고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전자 이동 방향은 일단 기억이 되겠죠. 그러면 전자가 수소 쪽에서 산소 쪽으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는 거죠. 반대편에 뭘 공급하죠? A, O2를 공급해서 O2가 도선을 타고 온 전자와 전해질을 타고 온 수소 양이온을 받아가지고 물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플러스 극에서 산소는 전자를 얻고 있으니까 전자를 얻는 과정을 환원이라고 하시면 되죠. 기억 A는 산소이다. 맞고요. 전자 이동은 기억에 해당하니까 니은 틀렸죠. 수소는 전자를 내어놓고 수소 이온 되면서 산화되는 거 맞고, 수소 연료전지는 반응 후 이산화탄소 전혀 배출되지 않죠.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는 겁니다. 11번입니다. 수소, 산소 연료전지를 버스로 이용한다. 그리고 그 특징을 이제 찾아봐라 하는 문제인데, 발전기 돌리고 터빈 돌리고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효율이 높고, 유해물질 없으니까 오염 문제가 없죠. 수소를 연소시킨다. 물론 한쪽에 수소, 한쪽에 산소라서 전자를 주고받는 건 맞지만 이걸 산소랑 반응시 연소시킨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수소를 연소시킨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3번. 수소의 저장 기술이 사실 제일 핵심입니다. 수소가 저장이 힘들거든요. 그런 확보가 중요하다. 연료로는 수소와 산소를 이용한다. 휴대용 전자제품부터 대형까지 넓은 영역에 사용될 수 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점차 늘려가고 있다. 답은 틀린 거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2번입니다. 지열발전이죠. 기억.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발전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화산이 활발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열발전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설치 비용이 적게 든다. 이걸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구 내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 내부의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설치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탐사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함으로, 그렇죠, 주로 화산 지역에 설치하면 되죠. 답은 뭐다?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13번 볼까요? 지금 보면 조력과 파력과 지열인데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하는가 했을 때 yes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가 뭐가 되냐면 바로 지열 발전이 되겠죠. 근원이 태양 에너지인가? 파력과 조력인데, 조력은요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물이 끌려왔다가 나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라, 복사 에너지가 뭔가 태양에서 오는 빛과 열을 이용하느냐 물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조력 발전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닙니다. 바로 파력, 파도가 바람 때문에 생기니까 근원이 태양 복사 에너지죠. 그러니까 yes, 나가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파력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니오 했으니까 다가 조력 발전이 된다. 됐습니까? 이게 찾는 문제입니까? 답은 가나다. 지열, 파력, 그다음 조력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설계할 때 고려할 상황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일단 친환경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환경오염 물질이 없어야겠죠?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 필요하죠. 건물의 난방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왜? 난방 유지에 필요한 최소화한다는 건 결국 연료를 적게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선을 줄인다. 이것도 가능하죠. 그럼 환경오염 물질, 지구온난화의 물질이 문제가 되는 이산화배출량도 뭐 해야 된다?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된다. 이렇게. 자, 15번 마지막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설계한다.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에너지 좀 적게 쓰고, 그리고 적게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기억, 가는 환풍기인데요. 보통 우리가 지금 좀 따뜻하게 하죠.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게 환풍기인데 거기에 열 교환기를 달아서 그 빠져나가는 따뜻한 열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난방기구 없이 온도 조절할 수 있죠. 좋은 거죠. 나를 이용하면 삼중 유리창인데 기본적으로 삼중 유리창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단열을 높이는 겁니다. 열이 빠져나가는 걸 줄이는 거죠. 거기다가 유리창은 빛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따뜻한 온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 손실을 줄이고 채광, 태양 빛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다는 전기 자동차인데 요새 실제로 전기 자동차 많이 쓰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화석 연료를 줄이는 거죠. 휘발유, 경유를 줄이는 거죠.
그런데 전기자동 운행하면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낮출 수 있는 거죠.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그냥 무턱대 외우기보다는 비교하고 특징 위주로 포인트 위주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